예. 아, 접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온라인뉴스 김원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회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냥 중계하신 건지 지금 정부 정책과 조국혁신당의 정책은 어떤 것이 좀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권 선진국이란 말이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고요. 뭐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갑자기 지금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그 과거에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를 보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의 오랜 고민이 담겨 있는 개념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그 개념 자체가 뭐 이게 제가 제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쓴 그런 학문적 개념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우리나라가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의 인권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자유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고문 안 당할 권리. 뭐 우리가 옛날 군부 독재 정권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이걸 우리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도 경찰관 분이 막 잡으면 영장 내놔라 그럴 거예요. 함부로 어떤 사람이 때리면 경찰관이나 뭐 수사기관이 때리면 항의를 합니다. 그게 자기의 권리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군부 독재 정권 때는 막 잡아가서 남산으로 가서 남영동 대공무실 가서 때리고 뭐 물고문하고 이게 흔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자유권이 보장된 세상이 된 거죠. 너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유권은 다 보장되어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집 문제, 주택권이라고 불리는 집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을 월세건 전세건 집을 사는 문제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시죠 뭐. 그런데 우리나라와 경제력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에서 싱가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등등등의 나라는 우리하고 경제력이 비슷한데 주택 문제를 대부분의 그 나라의 시민들은 10년, 20년, 가장 길게는 50년까지 양질의 임대주택에 삽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돈을 벌어서 집 걱정을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공공주택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훨씬 규모나 평수도 크고 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집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받더라도 주택 관련해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경제학 용어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월급에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밥을 먹든지 오락을 가든지 뭐 영화를 보러 가든지 여행을 가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된 겁니다. 복지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양평고속도로 휘는 데 쓸 거냐 안 그러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쓸 거냐의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 문제를 내가 개인이 감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육 문제, 애기 키우고 출산율 문제 심각하다 하는데 그 문제도 잘 보시면 주변에 젊은이들이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문제거든요. 집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본인으로 집을 갖다가 전세하기도 힘들고 부모가 전세금 주기도 힘들어요. 지금 집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처럼 10년, 20년, 30년 장기주택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연애든 결혼이든 쉬워지겠죠. 그럼 출산율 당연히 지금 0.7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을 1.0으로 올리는 게 시대적 과제인데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지금 떨어지고만 있어요. 근데 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 전 출산율 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이 주택 문제는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지금 경험을 보면 주택과 보육을 같이 결합시켜 놨어요. 대규모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고 그 공공임대주택은 뭐 방이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다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육아시설을 큰 대형 육아시설을 마련해 둡니다. 결혼해서 애기 놓고 거기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편하게 살고 편하게 연애하고 편하게 아기 놓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출산율이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두니까 그 청년, 젊은이 부부 또는 그 부부를 챙겨야 되는 양쪽 집안의 어른들이 집값 문제를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만이 아니라 애기를 놓으라 그러면 놓으면 양가 부모가 번갈아 돌봐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보느라고 노후가 즐겁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세대가 이 육아와 주택 문제 때문에 섞여 돌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아예 없고,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말을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산이란 게 뭐냐? 예, 우리 모두가 세금을 다 내거든요. 근로소득을 내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낼 때도 세금이 나가고, 물 마실 때도, 차 마실 때도, 술 마실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럼 세금이 어딘가에 모이는데 국고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디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금만 내고 그 돈이 어디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재부가, 용산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말만 되게 되면 갑자기 도로가 다 파져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서 새로 깔아요. 각 지역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연말 되면 예산이 남아요. 남는데 그걸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다 써야 돼요. 왜? 다 예산을 남는다고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연말 되면 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팝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언급한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전혀 돈이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여행비에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어요. 순방에, 해외 순방에 계속 돈을, 그것도 우리 돈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 해외 순방 하셔야죠. 근데 꼭 필요한 곳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예산 사용, 어디에 쓰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의 주택 문제, 보육 문제, 양육 문제에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안 쓰고 있죠.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그 어려운 말로 사회권 선진국인데, 다른 말보다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